자, 지금까지 관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좀 거기 정성적으로 우리가 조금 그 이해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보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대응이라든지 그 함수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관계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무슨 그 용어적인 그런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좀 했었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관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수학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심 대상이 여기 보면 세 개가 되겠죠. A라고 하는 그런 군이 있고, B라고 하는 그런 군이 있고, C라고 하는 그런 집합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우리가 세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A, 즉 집합 A, 그리고 집합 B, 집합 C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게 바로 오퍼레이터죠. 오퍼레이터. 이 곱하기라고 하는 게 바로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아까 연산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즉 크로스라고 곱하기라고 하는 그런 연산자를 통과했을 때 요 세 개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표시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이를 한번 상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하고 B하고 C의 오퍼레이터,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대수적인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그런 거는 분명히 A도 하나, B도 하나, C도 하나인 이러한 순서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는 이러한 그 세 개 원수로 이루어진 그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우리가 하나씩 그 대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트리도표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죠. 우선 A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1과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A가 1인 경우에 대해서 B가 분명히 X, Y, Z를 이렇게 갖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B의 X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경우의 수가 바로 X인 경우는 또 3과 4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다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A가 1이고 그 B가 X이고 C가 3인 경우인 이런 관계를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A가 1이고 B가 X고 C가 4인 1, X, 4인 이러한 그 순서상으로도 이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쭉 이렇게 하나씩 해보면 바로 12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크로스 B 크로스 C라고 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12개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A 크로스 B 크로스 C와 관련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결과물들은 바로 12개의 순서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즉, 요 그 두 가지, 이 A가 두 가지, B가 세 가지, C가 두 가지인 경우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 값들은 총 12개가 된다. 이러한 A, B, C가 서로 각각 한 번씩 상호작용을 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은 모두 12개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이게 또 순열과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크로스 오퍼레이터인 경우에 대해서는 각 원수의 개수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뭐 수학적인 그런 뭐 이해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대화에서 사용되는 부분들은 이제 바로 서술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학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열식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 서술식과 나열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순서 쌍들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
등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서술형 방법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구두로 우리가 문서상을 그 얘기를 할 때 주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죠. 집합 A가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소 A, B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을 하는데 A는 바로 B보다 크거나 같은 관계 R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서술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일일이 한번 그 관계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 이 관계가 바로 이거죠. 이 관계들을 한번 요 관계를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열은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세 개의 그 원소들 사이에서 이러한 관계를 갖는 결과물들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각각 큰 경우 1인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같은 경우밖에 없겠죠. 그래서 1,1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인 경우에 대해서는 크거나 같은 경우라고 하는 것은 2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2인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크거나 같은 경우가 1인 경우가 있고 이건 큰 경우고 이거는 이제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3인 경우에 대해서는 3인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세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크거나가 1과 2보다 크기 때문에 두 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은 또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 관계 R이라고 하는 게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의 결과값들은 이렇게 총 5가지, 6가지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나열식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표현하는 그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해의 편리성으로서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사용하는 방법, 좌표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 매트릭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 부분들은 이제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그래프의 형태로 이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있었죠. 화살표에 의한 방법, 그다음에 좌표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방향을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행렬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수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얘기할 때 함수를 얘기할 때 많이 썼었죠. 화살표 대응을 얘기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 그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전자공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컴퓨터공학이나 이런 데 많이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렬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컴퓨터공학이라든지 전자공학 이런 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근데 주로 이제 수학에서는 우리가 사용했던 게 화살표라든지 좌표, 그리고 관계 행렬을 통해서 이 관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이 관계, 즉 결과물들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화살표 도표를 먼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제를 간략한 예제를 보면 우리가 이해를 좀 더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우선 집합 A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고 집합 B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자. 그 사이의 관계, 즉 결과물의 값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관계들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자. 그래서 뭐 화살표 도표를 이용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살표 도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는 바로 1, 2, 3, 4라고 하는 원소들을 가지고 있고요. B라고 하는 집합 세트는 바로 A하고 B하고 C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 관계라고 하는 그런 것은 관계에 대한 결과값이 1a이기 때문에 1인 경우는 바로 a이고, 그다음에 1인 경우 c이다. 그리고 2인 경우 b이고, b는 한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3인 경우는 두 개가 있습니다. a하고 c다. 또 a하고 c로 가게 되겠고요. 4는 b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거는 함수는 우리가 수학에 따르는 함수는 아니지만 대응을 여기에 나타낼 수가 있었고요. 자, 대응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고, 그 A하고 B의 관계인 R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는 함수는 아니지만 대응 관계가 있고, 이 A하고 B의 관계는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좌표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두 번째로 좌표 도표인데, 자, 이거는 뭐 그냥 간략하게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A의 집합 세트가 1, 3, 4, 5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B가 2, 3, 4다. 그리고 그 결과값, 그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은 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해당 좌표에다가 이렇게 나타내 본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1, 2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2,3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거는 뭐 1,4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나타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나타낼 때, 나중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관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추이 관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추이 관계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도표, 여기서는 이 좌표를 나타내고 있죠. 좌표를 나타내서 이렇게 도트를 이렇게 찍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어떤 그 관계들 사이에 추이 관계를 나타내서 이거를 결과값을 우리가 또다시 예측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를 나중에 그 피팅이라고 하는 그런 뭐 이거라든지 아니면 뭐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씁니다. 그래서 추이 관계, 이 관계들, 결과물이 나타나 있는 이런 관계들 사이에서는 과연 어떤 추이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얘기할 때 설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두 번째가 이제 좌표 도표 외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방향 그래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처음 보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이건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관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방향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봤을 때 A, B라고 하는 것은 A인 경우에 대해서 A가 B로 되는 결과값, 그리고 B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는 결과값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고, 물론 직선으로 표현해서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B는 A다 라고 하는 것은 B가 또 A로 되는 이 원소쌍이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A에서 D로 이렇게 가는 경우, 직선이라든지 이렇게 커브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직선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직선 표시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요 표시나 요 표시나 동일한 표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DC는 D하고 C의 관계는 D라고 하는 거에 대한 초기값이 D이고, 그다음에 관계의 관계 바로 C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C에서 C라고 하는 것은 C가 스스로 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죠. C라고 하는 그런 값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시 자기 원래 값을 갖는다. 어떤 작용을 해도 원래 자기 값을 갖는다. 자기 결과물이다. C인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 상호작용을 해도 내 자신이다. 즉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값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A라고 하는 것은 자, C라고 하는 거의 초기 값에서 바로
그 결과값을 상호작용해서 A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 그래프는 우리가 조금만 그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 행렬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행렬을 이용해서. 자, 그 행렬을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행렬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엑셀 같은 경우도 우리 엑셀 프로그램 있죠. 통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보면 행과 그 열과의 관계가 있겠죠. 즉, 바로 이것도 행과 열로 나타낼 수 있는, 즉 A 값과 B 값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X 값과 Y 값인 것처럼 뭐 일행, 일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처럼 이 관계가 자, 1, 2, 1, 3, 3, 2일 때 행렬 이 표시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한번 표현해보면 각각인 경우에 대해서 즉 1과 1인 경우는 여기에 R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즉 1과 1은 이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과 2인 경우에 대해서는 존재하고 있지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1로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 컴퓨터에 기계어를 우리가 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값이 존재하게 되면 1, 존재하지 않게 되면 0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 부을 방법이라고 이렇게 부을 대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true, 없으면 F, false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 또는 있으면 1, 그다음에 없으면 0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이제 관계행렬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은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true인 1이 되는 것이고요. 또 2,1인 경우에서 여기가 2,1인 경우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바로 제로가 된다는 것이고 2,2도 없기 때문에 제로, 그다음에 2,3도 없기 때문에 제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행과 열이 행이 바로 그 3행인 경우에 즉 앞에 3이 있는 것 중에 있는 게 바로 3,1인 경우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제로. 3,2가 있기 때문에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3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제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관계들 사이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행렬로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자재로 확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개수가 개수가 n개까지 뭐 b는 a는 n이고 b는 m개인 횟수를 갖게 된다면 mij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이 n개이고 그다음에 열이 m개인 즉 m 곱하기 m 행렬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 3 곱하기 3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A, B, C로 나타내겠습니다. A, B, C, D, E, F, G, H, I 즉 1행, 2행, 3행 그리고 A열, B열, C열 이렇게 해서 3개, 즉 3 곱하기 3 행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겠죠. 3 곱하기 1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1행, 2행, 3행 그래서 3행 1열 같은 경우는 A, B, C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행렬을
삼행일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자공학이라든지 전기공학 여러 가지 공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그 n개 또 n개 그다음에 n개 m개 이 원소들 사이의 관계들을 다 행렬로 표시를 해서 그 행렬이 만들고 있는 그 M 행렬과 또 마찬가지로 또 다른 그 관계를 나타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N 행렬도 있을 수 있겠죠. N 행렬도 마찬가지로 I하고 J 그 행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 행렬하고 요 행렬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상호관계 또 어떻게 될 것이냐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제를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의 세트가 1, 2, 3, 4이고 B의 세트가 그 X, Y, G이다. 여기서 관계, 즉 결과값이 이러한 관계를 갖는 어떤 결과물들로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가 화살표도표, 그다음에 좌표도표, 행렬도표로 그 관계 행렬의 형태로 표현해 보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 이런 거 충분히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 관계에서 정의역하고 치역을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A 세트에서부터 B 세트로 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러한 이 관계를 나타낼 때는 함수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함수는 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2라고 하는 게 어떤 값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관계에서는 관계는 성립한다는 것이죠. 어떤 대응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는 성립한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서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값을 의미가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보면 1, 2, 3, 4들 중에 정의역은 1과 3과 4라고 하는 것이 즉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원소들을 나타내는 게 바로 정의역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정의역에 의해서 어떤 대응이라든지 또는 관계에 의해서 갖게 되는 결과값, 자, 결과값을 나타내는 게 바로 X하고 Y하고 Z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치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